이제 좀 K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K닥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거기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의료인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병원 컨설팅, 미국 원격 의료 서비스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K닥의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일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우수한 의료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병원 컨설팅도 있고, 왜냐하면 해외 병원에서 한국의 의료를 원하고 한국의 의료인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병원 컨설팅도 있고 뭐 동반된 그런 제품의 수출이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미국 의사 면허를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또 교민들을 위해서 원격 의료 시스템도 만들어서 지금 론칭한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그거 네. 진행하고 있고요. 뭐 싱가포르 사업, 인도네시아 사업,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뭐 영국, 미국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거는 미국 원격 의료 K닥 텔레헬스라고 그래야 되나? 예. 거기 미국에서 뭐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 1년 정도 의대생 때 휴학을 하고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조금 이렇게 나한테 내 인생에 옵션이 뭐가 있지? 한번 보러 네. 한번 그냥 휴학하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웃긴 건데 제가 왼쪽 가슴에 몽우리가 졌었어요. 몽우리가. 근데 그 보험도 없었고. 네, 예. 근데 아픈데 저는 그때 본과 1학년 끝나고 갔으니까 이게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더 이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저는 이게 거의 브레스트 캔서라고 거의 확진을 내렸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병원 가려니까 그 영어 쓰시는 분들만 네. 있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국 교민이 260만이나 계신데 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진출하신 의사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민들의 그런 헬스케어를 많이 올릴 수 있다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미국 지사장님이 최근에 이제 요번에 의료 대란이 되자마자 서버가 다운됐던 그 us메디코리아.com 네. 그 닷컴의 그 창립자이자 설립자이자 운영자신 그 이주원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습니까? 저희 미국 지사장님인데 네. 그분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13분 정도 네. 그 미국 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한국인 의사 13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미국 내 하와이 포함해서 22개 주에서 원격 의료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사실 제가 뭐 미국 사람 아니지만 네. 미국에서 뭐 살아본 적도 없고 근데 얘기로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사실 병원 가기가 좀 많이 뭐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네. 예,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K닥 텔레 헬스 네, 서비스 맞습니다. 예,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약간 버그를 잡고 있는데 그래도 네.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베타 서비스 네. 중이라니까 네, 네, 네. 꼭 이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뭐 부탁까지 뭐 저희 회사는 아니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네. 약간 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쿠웨이트나 두바이나 요런 쪽에서의 의사 선생님들이 넘어가시는 거는 아직은 뭐 어떤 정형화된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예, 정형화된 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라마다 결국엔 네. 가장 중요한 게 나라마다 의료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 그리고 그 의료 제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 형태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정형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약간 보니까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서 가게 되는 예. 제 아는 지인의 경우에도 이제 두바이를 가는데 두바이에서는 이제 서울대랑 이제 협약이 돼 있어서 네, 많이 넘어가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대 출신이 아니더라도 거기 아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냥 소개해서 건너 소개해서 이렇게 가게 네, 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조금 더 예, 사업을 노력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전에 한번 어떤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셨을 때 말씀드린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역할은 성실한 셀파의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네. 의료 해외 진출이라는 것 자체가 기회도 많지만 리스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도움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도움이 그냥 없는 것만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네. 사기꾼도 엄청 많아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 그렇죠. 의사분들 다 바쁘시고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홀랑 이렇게 잘못되기도 쉽고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욕하시는 것보다 네. 저를 욕하시는 게 더 편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에 오셔서 욕을 하셔도 되고 저 번호 아시는 분 물어가지고 의사 사이 좁으니까 물어서 전화해서 네. 욕하기 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네. 좀 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셀파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예, 대표님, K닥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K닥이 막 이제 시작을 하는 그룹이고 스타트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란 사실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K닥의 비전과 미래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의 정관에 보면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목표가 써 있습니다. 네. 네, 세계 보건의료 환경의 상향 평준화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오피셜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30%래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12%였나 8%였나 그 정도인데 전체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탑 암병원 10개 중에 3개가 들어가는 나라고 4개국, 4개국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10개 중에 3개의 병원을 갖고 있는 나라고 암 환자 5년 생존율도 그냥 단연 탑이거든요. 아, 그렇죠. 탑 원. 네. 그리고 뭐 장기 이식 생존율도 전 세계 탑이고요. 네. 이런 의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세계 의료 시장을 포함한 세계 그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8%밖에 안 됩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0.8%를 한 3, 4%까지만이라도 그럼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네. 3, 4%까지 올려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됐으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의 향상된 의료를 가지고 세계 보건의료 환경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저희 회사도 이바지하면 참 좋겠다. 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굉장히 좋은 말씀. 제가 좀 너무 물질적으로 접근한 데에 대해서 아니, 약간 아니. 뜨끔하게 만들어. 아니. 물질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물질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아, 그렇죠. 근데 자본주의 네.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추구하면은 그 자체로 중요하죠. 공공의 네. 이득이 되는 거니까. 아니 뭐 GDP로 말씀드린 것도 그거 다 돈으로 계산한 건데요, GDP도. 네, 예.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에 보면은 네. 그 바메드란 그룹이 있거든요. 아, 네. 의료 그룹입니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 보면 IHH란 그룹이 있고요. 뭐 중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어요. 네. 전 세계 의료 그런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스트리아나 말레이시아나 객관적인 의료 역량은 우리나라가 더 앞서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뭐 연매출이 뭐 조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이 의료 해외 진출 분야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됐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네. 예. 이제 뭐 K닥도 거기서 이제 한 섹터를 차지하시기를 제가 네. 응원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마무리로는 뭐 최근 의료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의료계와 세계 의료계의 향후 전망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와, 전망이요? 이거 되게 이게 뭔가 되게 거시적인 예, 그런 그렇죠. 되게 큰 그 담론인데 제가 네.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깜냥이 안 되지만 그냥 그래도 여러 나라 가봤으니까 네, 좀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리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GDP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의료 섹터가 성장하는 속도는
세계 GDP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도 6천조 규모의 시장인데 이게 점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AI나 그런 새로운 의료, IT 그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오래 사는,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한 욕구는 GDP 5천 불을 딱 찍는 순간 확 늘어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한계가 없죠, 사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전에는 먹는 거, 먹고 사는 것만 중요했는데 5천 불을 딱 찍는 순간 그런 게 이제 인도네시아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예. 5천 불을 넘어가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넘어가면서 그 많은 인구가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의 K-뷰티 아니면 K-의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료 시장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고 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인지도도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의료 자체도 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로도 뒷받침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매우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국의 의료인들은 반드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그분들이 해외 곳곳에 퍼져서 한국 의료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웃포스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계신 의대생분들 네. 그리고 젊은 의료인분들 영어도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다들 똑똑하셔가지고 영어도 잘하시고 막 네. 너무 똑똑하세요. 막 어떤 분들은 막 프로그래밍도 막 잘하시고 아, 네, 맞아.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시대의 주역이 되시지 않을까 네. 좀 프로미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는 진짜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뭐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뭐 의료인분들 아니면 뭐 의대생 네. 분들께 대표님께서 조금 조언이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끝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의대생분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갓 임상 현장으로 나온 젊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불안감을 갖고 계실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일 거예요. 제 사촌 동생도 응급의학과 4년 차인데 지금 사직을 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시간을 좀 더 진지하게 한국의 의료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의료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게 한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이 상황에서 좀 더 치열하게 하시면 반드시 그 고민의 결실이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본인이 만족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뭐 강의를 가거나 그런 걸 하면은 말씀드리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게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요. 앞으로 20년 후에 당신은 당신이 했던 일들보다 하지 않았던 일들을 더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배를 묶거든 밧줄을 풀어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무역풍을 타고 항해하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젊다는 거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 그 고등학생들이나 그 대학생들이 막 남녀 커플이 막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보면은 옛날에 저 젊을 때는 아 뭐야 쟤네 막 그랬는데 그분들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곱다 그러시잖아요. 아 참 곱네. 너무 좋게 막 길거리에서 뽀뽀를 해도 아 쟤네 참 곱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그 장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연애의 그런 장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모든 사랑이든 인생이든 모든 가능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곱다고 표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 뭐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도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좀 찾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으로 해주신 마크 트웨인 그 말씀이 제 뭐 가슴에도 좀 많이 와닿은 것 같고요. 뭐 오늘 대표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뭐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의대생분들, 전공의분들도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방송 출연해 주셔서 정말 아닙니다.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